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나요? 늘 베푸는데 나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그건 베푸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손해를 보지도 않고 내 인생이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전 세계인의 평균 수명인 73세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10년 혹은 그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수명은 늘어날 것이고 지금도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이토록 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베풀매 있어 한 번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적인 희생과 나눔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고 끝없는 희생은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나눔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베풀 것인지 신중히 생각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희생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정순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큰돈도 자식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썼지만 결국 은행 잔고는 바닥났고 허리 수술비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어려움을 모른 채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정순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희생했던 걸까요?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불안하지 않게 지키려면 자신을 위해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면 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베풀기 전 생각해야 하는 10가지. 첫 번째, 자존심은 나의 방패입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 상담센터를 찾은 74세 박영진 어르신은 처음엔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됐어요. 이제는 집안일 대부분을 떠맡고 제 일상은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노인 심리학 전문가 이정수 교수는 자존심은 노년의 정신건강과 직결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마세요. 노년층의 40%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76세 이명자 어르신은 며느리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손주들 때문에 계속 친절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무시였어요. 라고 한탄합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무리한 부탁은 신중하게 거절하세요. 자녀나 지인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강철수 어르신은 아들이 빚 때문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했어요. 한 번 도와줬는데 결국 집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라며 후회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부탁이나 보증 요청은 반드시 신중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마세요. 한번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줬다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의 김동식 어르신은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더니 다시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또 믿었는데 이번엔 더 큰 돈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미덕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실수와 책임 회피를 묵인하면 결국 내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노년에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이 자녀와 가족의 요구로 인해 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내 노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지 마세요. 노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를 두면 노년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끝없는 의존을 허락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의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복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녀를 둔 노인의 스트레스는 일반 노인보다 훨씬 높으며 평균 수명도 7년 정도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77세 최영자 어르신은 아들이 취업이 힘들다고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더군요. 이제는 제 생활비조차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돕더라도 한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나와 자녀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덟 번째,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마세요. 평소 나를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면 그들의 태도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김순덕 어르신은 며느리가 저를 자주 무시했지만 제가 더 잘하면 관계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용돈도 더 주고 손주도 자주 봐줬지만 오히려 저를 더 함부로 대하더군요. 라고 경험을 나눕니다. 전문가들은 적대적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선의를 베푸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때로는 한계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내 생각과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마세요. 평생 쌓아온 삶의 가치관과 믿음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면 오히려 내 자존감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73세 김정자 씨가 경로당에서 겪은 일인데요.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종이컵 사용을 좀 줄이고 각자의 컵을 가지고 다니자고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별나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더라고 합니다. 경로당 창립자이셨던 김할머니는 경로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라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이렇듯 삶의 방식과 믿음을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베푸는 것은 내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내 능력을 넘어선 도움은 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돕는 것은 오히려 나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사는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퇴직금을 전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는데 결국 사업이 실패하고 저는 지금 월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재력이나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재산은 본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며 타인을 돕더라도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처럼 노년기 재정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가 급증하는 75세 이후에는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를 위한 자원을 아끼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도움은 신중하게 베풀어야 한다. 도움을 준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도움은 계속되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선의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를 먼저 생각하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처럼 노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운동, 취미 활동, 건강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내가 내 삶을 먼저 돌볼 때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반복된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예기치 못한 상황에 준비한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처럼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응급 상황을 위한 저축,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식과의 관계도 균형이 필요하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내 삶과 자식의 삶은 각자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체력은 곧 내 힘이다. 노년에는 체력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번 소진된 체력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자.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과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아홉 번째, 도움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해주는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내 가치를 끝까지 지킨다. 공자는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내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세요.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소중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는 용기. 모든 도움이나 베풀미 선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타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필요한 선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나눔의 새로운 정의. 이제 나눔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아끼고 내 에너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나눔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를 내려놓고 감사와 현재에 집중하기. 불평이나 후회는 품격 있는 노년의 걸림돌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세요. 오늘을 살 때 내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더 성숙한 사랑과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10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하고 행복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더 나은 선택으로 당신의 삶은 새로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며 앞으로도 아름답게 빛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노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무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내 시간을 내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이 품격 있는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신 후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